라는 단원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수학에서 연속을 말하고 있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진호야? 깨워. 자, 연속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끊김없이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이, 한글도 못. 자, 끊김없이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다항함수는 막 뚝뚝 끊어진 함수 본 게 있니? 없다고 했죠. 없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안 배우지 않았어, 다항함수를? 다항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가우스 함수라든지 분수함수도 점근선에서 끊어져 있죠. 이런 애들을 보면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정의가 돼 있을 때 그 구간에서 떨어지는 게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야. 수학자 형님들이 떨어진 상태를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똑똑하게 표현하면 귀납적인 방법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차이점은 아시죠? 어떤 대전제에서 세부적인 사실을 얻어내는 걸 연역적이라고 하고 다 관찰을 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끊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 끊어져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는 함수는 다 y는 fx라고 합시다. 자, 얘는 끊어져 있지. 근데 끊어져 있는데 이유가 뭘까, 얘가? fa가. 왜 나만 쳐다보는 거야? fa가 없잖아. fa가 없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끊어진 상태. 그럼 수학자들이 그럼 함수값이 있으면 다 연속인가? 아니, 또 조사를 해봤더니 함수값이 있는데 또 떨어져 있는 애 있습니다. 이 함수가 뭐예요? 묻지 마. 그냥 이런 함수를 그냥 그린 거야. 얘는 함수값은 명확하게 있죠. 근데 함수가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A에서 지금 극한값은 있습니까? 없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없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수학자들이 또 생각을 했지. 그러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으면 다 연속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야. 둘 다 있는데 떨어져 있는 형님 또 있습니다. 이런 애들. 얘 함수값 있죠. A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그리고 A에서 극한값도 있지. 근데 불연속인가? 맞지? 불연속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언제냐?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어요. 있는데 둘이 같지 않은 경우죠.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불연속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국어적으로 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운데는 접속사가 다 뭡니까? 함수값이 없거나 극한값이 없거나 있는데 둘이 같지 않으면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수학 하 시간에 본래 명제와 진리값이 항상 같은 애에 있어서 뭐였지? 알면서 대답 안 하기? 배우. 맞죠? 이거 외에, 이 케이스 외에 불연속인 경우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제가 퀴즈 메달을 줄게. 없어. 이거 말고 수학자 형님들이 다 조사를 했더니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불연속이래. 그럼 이게 참임은 관찰로서 확인이 됐어요. 그죠? 그럼 얘가 참이면 이놈의 대우도 참이겠지. 이놈의 대우가 연속이면 어떻게 돼야 되니? 그럼 FA는 있고, 맞지? 명제 부정 기억나죠? FA가 없다의 부정은 FA가 있답니다. 그리고 5어의 부정은 뭐? AND로 바뀌겠죠? 그럼 연속이면 FA가 있고, 제가 길어서 줄여 쓸게요.
함수값도 아니 극한값도 있고 또 어떻게 돼야 돼? 둘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같고 둘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속일 조건입니다. 제가 지금 쓴 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자,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아우 되게 말이 복잡한데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fa가 있고 극한값이 있고 둘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어?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유는 말씀드린 거고 수학 시간에 이 정도 아시면 된다. 결국은 이 세 번째 중에 뭐만 만족시키면 되겠니? 결론은 세 번째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왜? 세 번째 조건 자체가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고 둘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 세 가지가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걸 연속의 정의라고 하고 사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진짜 뭐 안구가 좀 하자가 아닌 이상 불연속인 걸 못 고를 수가 없어. 그지? 못 고를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연속의 정의는 그래프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관계식만 띡 주어졌을 때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판단하려면 얘를 써야 된다고. 오케이. 그림으로 주어지면 그냥 불연속의 점을 눈으로 찾으시면 되고 관계식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그냥 한번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새로운 표기법 하나 약속만 합시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보다 B가 큰 경우 우리 여태까지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했어요. 집합 x컷 A, x는 A초가 B 미만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자. 그냥 얘가 귀찮으니까 결국 문제에 이 모든 써있는 함수가 x에 관한 함수면 x의 범위를 굳이 x는 A초가 B 미만이라고 쓰기보다 그냥 소괄호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 열린 구간이라는 얘기는 구간의 양끝을 포함하지 않을 때, 열려 있을 때, 빵꾸 뚫려 있을 때. 오케이? 이건 정의니까 뭐 증명이나 이런 걸 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데 양끝이 닫혀 있다. 양끝을 포함한다. 포함하면 대괄호로 쓰실 거고 닫힌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쓰자라는 거고 근데 한쪽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등호가 있는 쪽은 대괄호, 없는 쪽은 소괄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명칭이 삐꾸지.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애들 제가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 어떤 함수 fx가 나왔는데 x의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돼 있어. 근데 여기서 구간의 표기법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맞죠? 받아들이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1 이상 5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 정의된다라는 거. 이건 좌표랑은 다른 거죠. 좌표랑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그냥 문제를 읽다 보면 구분이 될 거야. 자, 이제 그럼 모든 실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모든 실수는 최소, 최대 이런 값이 없죠. 그럼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상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데려와도 얘네랑 똑같을 수는 없어. 따라서 닫힌 구간으로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닫힌 구간이면 무한대가 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수를 데려와도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모든 실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그러면 1 이상이다. 1 이상이면 어떻게 쓰면 될까? 대괄호 1, 이쪽은 무한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소괄호. 이렇게 쓰자라는 거. 자, 됐습니까? 그냥 표기법 하나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함수의 연속. 이건 뭐 특별히 볼 내용은 없는 거고, 방금 여태까지 했던 연속의 정의는 한 점이에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판단한 거고,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성은 이제 살펴볼 텐데, 여기는 그냥 대충 읽고 넘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일단 한 점을 먼저 볼게. 자, 다음 함수가 2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연속의 정의에 따라 그대로 할게. 이거 그래프 그릴 자신 있는 분 있어? 못 그리겠지. 못 그립니다. 당연히 심지어 미지수도 있고 분수함수 형태의 분자는 무리함수니까 우리는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눈으로 알아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연속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냐? 정의 혹은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지금 얘는 다른 데를 물어본 게 아니라 2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봤어요. 2에서의 연속성. 그럼 F2는 지금 얼마입니까? x가 정확히 2면 얼마래? 1에. 그 다음에 얘랑 2에서의 뭐가 같아야 돼? 극한값. 2에서 함수값, 극한값을 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죠. 근데 2에서의 극한값이면 fx가 위에 거 써야 될까? 아래 거 써야 될까? 위에 거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x가 2에 가까워지면 2가 된다 안 된다? 2는 아니라고 했어요. 2는 아니면 fx는 뭐야? 위에 거 쫓아가야지. 되지? 그냥 심심해서 위에 거 쓰는 거 아니고 2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1단원이 잘 돼 있어야 돼. 얘는 2에서의 극한값입니다. 근데 이 극한값이 얼마 나와야 연속이야? 얘랑 똑같이 나와야 연속이라고. 그럼 얘는 1단원 문제 아닙니까? 1단원 문제죠. 극한식이 나왔으니까 형태를 먼저 봐야 돼. x가 2를 향해 가면 이거 어디를 향해 갑니까? 0. 그럼 얘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 0을 향해 가서 인수분해하고 약분되고 2라는 극한값이 나오겠지. 그게 1단원에서 배운 거고. 그러면 얘는 뭐 무리함수인데 x에 그냥 2 때려 넣으면 되죠. 뭐 정확하게는 서술형에 작성할 때 이렇게 써야겠지. 한 번만 쓰고.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0 나와야 되지. 맞아. 이제 뭐 해야 돼? 한 문자로 표현. 오케이. b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a 집어넣고 제가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인수가 보이지 않죠? 무리식이니까. 그럼 얘는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이지. 유리화하려면 위에 걸 유리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리화할 때는 유리화하는 쪽만 계산하라고 했어요. 아래에 있는 거 분배 법칙 쓰는 거 아니야. 얘만. 이거 계산하면 뭐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x-2 맞지? 정확히 약분 되죠?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인수가 드러나게. 근호가 있는 형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x가 2를 향해 가면 얘는 a만 남았고 얘는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a죠. 얘가 2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스몰 a는 4 나오겠고 스몰 a가 4면 b는 마이너스 4 나오지. 자, 제곱의 합은 32 되지? 자, 좀 우리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2번.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와 f1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를 사실 약간의 편법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x에 뭐 집어넣고 싶니? 1을 집어넣고 싶지 않겠어?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그럼 1을 집어넣을 때는 이게 무슨 식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항등식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방정식이 아니라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항등식이면 그냥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여기 지금 실수 전체에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실수 전체에서 그냥 연속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대로 해볼게. 이 단원에서 서술형에 1 집어넣고 뭐 이거 하시면 안 돼. 그거 아니고 정확하게 푸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fx를 구해야 되잖아. fx를 구해야 됩니다. 양변 뭘로 나누고 싶니? x-1로 나누고 싶지. 근데 x-1로 나눌 때는 보장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0은 되면 안 되지. x-1이. 그러면 x가 1이 아니면 x-1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fx는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정확히 1이면 그때 f1의 값은 제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둘게. 여기 a는 써있죠 지금. 오케이? 근데 여기서의 힌트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우리가 특별히 증명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앞에 지난 시간에 조금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분수함수 꼴은 모가 0인 경우 빼고는 다 연속이라고? 분모 0 되는 거 빼고는 그냥 다 연속이지. 그때는 연속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 함수값 다 존재합니다. 그죠? 분모가 0일 때 빼고는. 그러면 얘는 설령 실수 전체라고 했지만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 당연히. 1에서 연속인지 2에서 연속인지 3에서 연속인지 4에서 연속인지 그거 연속의 정의로 판단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는 그 경계만 살펴보면 돼.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만 살펴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만 보겠다고. 어디야? 1이죠. 1. 그러면 설명은 길었는데 결국은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연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뭐 1에서 연속이니 루트 2에서 연속이니 루트 3에서 연속이니 모든 실수에서 증명한 적은 없죠. 증명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연속일 조건은 1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구했을 때 둘이 같으면 되지. 자, 1에서의 극한값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은 아니니까 fx는 이거 데려와야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f1을 얼마로 뒀습니까? k라고 뒀죠. 그럼 얘가 k 나오면 되겠지. 무슨 형태의 극한? 0분의 0꼴이 돼야만 수렴하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 분자 0 나와야 됩니다. 얘는 다항함수네. 그냥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5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5면 우리 좀 빨리 합시다.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약분 되지 그럼. x가 1이 아니가 뭐 얼마? 6. 저는 a 값도 구했고 이게 f1을 제가 k로 뒀으니 f1의 값도 구한 거죠. 됐어요? 둘 다 구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사실 2단원이 시험 범위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고 이 중에 수투 뒷부분이나 혹은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 그냥 1학년 때 항등식처럼 x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fx는 x 플러스 5 물론 얘는 1이 아닐 때겠지.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연속이라며.
이렇게 푸는 건 그냥 편법이고 서술형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 오케이. 항등식처럼 푸는 연습을 하지는 말아달라는 얘기고. 됐지요, 됐지요. 잠깐만, 이건 좀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할만하실 것 같고. 자, 다음 함수의 x는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여기까지도 그냥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달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 1번을 보면 f형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는 뭐 구해야 되니? 0에서의 극한값.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인데 그럼 x가 0은 아니란 얘기니까 위에 거 쫓아가야 되겠네요. 맞죠? 근데 절대값이 나왔지?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이 나오고 분모가 0인 상황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알아보셔야 되지.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선 제가 계속 식을 2번씩 썼지만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귀찮아, 2번 쓰기. 이 상태에서 그냥 구할게. 그럼 x가 0에서의 우극한이면 x는 양수지. 양수니까 이 식은 x분의 x니까 뭐 나오겠어 그냥? 1이 나올 거고 0에서의 좌극한이면 이거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극한값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게 불연속인 이유도 알 수 있겠죠? 함수값이 없니? 아니,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인 거지. 서술형이면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근데 시험이 너무 쉬울 때 서술형에서 막 감점하려고 노력할 때는 많이 쓰는 게 좋으니까 정확하게. 자, 얘도 0에서 연속성을 물어봤어요. 0에서 연속성. 제가 그냥 0을 집어넣어 볼게. 그냥 0은 0이지? 0입니다. 그 다음에는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우극한, 좌극한 제가 한 번에 구해볼게. 자, 이게 뭐 정확하게 돼 있나만 한번 봅시다. 0에서의 우극한이든 나발이든 얘는 뭐야? 0이야. 얘는 0보다 조금 큰 애 가우스 안에 씌워주면 뭘로 나오죠? 여전히 0이지. 0 나오겠고 0에서 좌극한, 좌극한이라도 얘는 0 아닙니까? 얘는 좌극한이면 근데 뭘로 나오지? 마이너스 1입니다. 아무튼 얘는 좌극한, 우극한 다 0 나오고 함수값이랑 같죠. 그럼 1번은 불연속이었고 2번은 연속이 맞지? 맞습니다. 자, 제가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봐. 3-2번. 3-2. 그래프가 좁사에 보고 넘어갈게.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 정의됐다라고 했으니까 구간의 양끝은 보시는 게 아니야. 구간의 양끝을 보는 게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스몰 m, 불연속점인 개수는 스몰 n이다. 어쩌고저쩌고 구하해라. 자,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양끝은 안 본다라고 했어요. 여기 존재해 안 해? 하지.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0에서 됩니까?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안 되지. 맞지? 존재하지 않는 점 몇 개야 그럼? 한 개죠. 한 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x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엔 다 이어져 있잖아. 자, 그리고 불연속점의 개수는 그냥 떨어져 있는 점만 보면 되죠. 눈으로. 여기 3번 떨어져 있지. 끝. 자, 그럼 10m 플러스 n이니까 13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할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부터가 조금 이제 짜증납니다. 자, 예제 4번.
자, 근데 이런 조건들을 사실 1학년 때도 2차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전혀 생소한 내용은 아니고, 자, 실수 t에 대하여 y는 t. y는 t는 그럼 상수함수죠. 상수함수고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여기 선생님들이 다르더라도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아마 다 똑같이 가르쳐 주셨을 거야.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냥 안에 있는 애 그리고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리라고 배우셨죠? 그렇게 배웠잖아. 빨리 그릴게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됐고 원래 이 안에 있는 애를 그리면 그 다음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였죠. 근데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맞죠? 원래 이렇게 그려진 놈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린 것 뿐이에요. 자, 이제 y는 t를 그릴 거야. y는 t를 그릴 텐데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있습니까? 교점이 없죠. 교점 없잖아. 그럼 이게 언제냐?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교점이 없으니까 ft라는 놈의 함수값은 빵. 맞지? 네, 천천히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 그럼 밑으로 쭉 올리다 보면 갑자기 교점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거. 이때는 t가 0일 때. t가 0이면 교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니까 2개. 근데 이거보다 살짝 위로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죠 지금? 4개가 나오겠지. 4개가 나오는 건 0초가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4. 그죠? 왜? 4가 되면 교점이 몇 개야? 3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이 위로 그려진다. 이 위로 그려지면 다 교점이 몇 개지? 무조건 2개지. 맞죠? 됐어? 이게 처음에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정말 귀찮겠지만 이 구간은 나중에는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지고 여기 주어진 함수도 더 복잡해질 거라고. 그때도 천천히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 저는 이제 ft라는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ft라는 함수. 그럼 이쪽이 t축이 되겠죠. 자, 그럼 t가 0보다 작을 때 ft라는 놈의 함수값은 죄다 0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죄다 0이죠. 함수값이. 근데 정확히 0일 때는 2래. 0일 때는 2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되고 0부터 4까지는 함수값이 4래. 자, 0초가 4 미만이면 함수값이 4.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이 정확히 t가 4일 때는 ft가 3이래. 이렇게. 그 다음이 t가 4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2랍니다.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지. 제가 보라색으로 그린 게 y는 ft입니다. t값의 범위에 따라 이 상수함수 그린 거죠. 이거 다 상수함수잖아. 지금 여기 뭐 변수가 없죠. t에 관한 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고. 자, 1번은 4에서의 좌극한. 좌극한 얼마니? 4. 우극한은 2. 2. 그 다음에 함수 ft의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0에서 떨어져 있죠. 4에서 떨어져 있죠. 끝. 0과 4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거. 근데 이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잘 못할 것 같아. 4-1번 풀어봐. 4-1번. 바로 옆에 거.
상식적으로 풀어드렸고 1번만 한번 보면 그 아래 거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과제로 천천히 풀어보시고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1이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불연속이 되는 t값만 구하라고 했지 불연속이 되는 t값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하면 함수값이 0 이상의 정수밖에 안 나오죠? 그죠? 만나는 거 당연히 정수잖아. 한 번 만나거나 두 번 만나거나. 그죠? 뭐 연인끼리 사귀는데 오늘은 너랑 나랑 만난 지 로그 2의 5일 달이야. 뭐 일단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 없잖아. 만나는 점의 개수는 당연히 정수입니다. 마이너스도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한 번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0 이상의 정수니까 제가 정수란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수의 단위가 아니에요. 이산적이라고 하죠. 그냥 갑자기 1에서 2가 되고 2에 3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상수함수를 그릴 텐데 교점의 개수가 1개에서 2개로 점프하거나 2개에서 3개로 점프하거나 3개에서 0개가 되거나 지금 이 문제는 방금처럼 모든 범위를 다 알아볼 필요가 없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점만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 그래프는 좀 빨리 그립시다. 원래 대칭축은 어디였겠어요? 2죠. 2일 때 4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그러면 y는 t-1이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잖아. 근데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바뀌는 순간만 관찰하면 된다고. 얘는 불연속점이 되는 t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금처럼 그래프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가르쳐드리는 입장이니까 다 그렸겠지만 첫 번째 여기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바뀌죠. 이쪽은 계속 반개예요. 반개이다 갑자기 2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t-1이 얼마 될 때? x축이니까 0 될 때. 그죠? 그 다음에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이다가 바뀌는 순간만 관찰하자고. 이렇게 될 때. 즉 t-1이 4가 될 때가 두 번째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죠.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1이랑 5를 바로 구하셔야겠지. 그죠? 범위에 따른 함수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뭐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여기 표현 바꾸기나 개념 넓히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천천히 풀어보시고 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을 보면 우리 시간이 조금 남으시는 분들은 우리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정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한 번 정도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여기도 어떤 엄밀한 증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내용인데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크게 우리의 뭐 상식적인 수준? 그걸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 여기 지금 명확하게 써 있죠. 두 함수 fx, gx가 모두 연속이면 둘 다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무조건 성질이 성립을 안 하나?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둘 다 연속이면 제가 아래에 나열한 4개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경우 예를 들면 한 글자씩만 쓸게. 하나가 불연속, 하나가 연속, 혹은 둘 다 불연속. 이면 그냥 옆에 이렇게만 메모해 두시오. 성질의 성립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정 짓는 멘트는 다 틀렸다고. 둘 다 불연속이면 성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 틀린 거고
하나가 불연속이더라도 성질은 성립합니다. 얘도 틀린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배우는 쪽으로 따지면 수학 1에서 지수법칙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수법칙이 100% 성립할 조건은 밑이 뭐보다 커야 되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밑이 음수여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 있습니다. 항상 성립 안 하진 않아요. 안 하진 않으니까 노란색만 주의하시면 되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건 불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인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미지수 찾는 걸 제일 많이 물어봐. 그건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는 결국 똑같지 않아? 실수배 한 것도 연속이다. 더하거나 뺀 것도 연속이다. 곱해도 연속이다. 나눠도 연속이다라는 얘기죠. 맞지? 그냥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두 함수가 다 x는 a에서 연속이면 실수배를 하거나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함수도 연속이다. 특별한 증명 없이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저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 뭐래? 분모가 0인 경우는 빼셔야 돼. 여기는 열애가 없어. 덧셈, 뺄셈, 곱셈은 열애가 없고, 얘는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로 특별한 증명 없이 받아들일 거, 첫 번째,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앞으로, 앞에서도 제가 뭐 함수값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다항함수, 무리, 유리 함수, 등등 우리가 배운 함수들 있지. 이 중에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 지수로그 함수까지. 얘네는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모든, 이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에서는 다 연속입니다. 이건 그냥 항상 연속이라는 거 받아들이자. 제가 정의되는 구간이라고 표현한 건 무리함수는 근호 아니 모 이상 나와야 되죠. 0 이상 나와야 됩니다. 0 이상에서만 정의되니까 거기서는 여러분들 무리함수 그려봤잖아. 이런 애들. 1보다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이거 모든 실수 다 조사했습니까? 조사하지 않았지만 쭉 이어져서 그려짐이 자명하지. 근데 1보다 왼쪽은 정의되는 구간 자체가 아니죠. 이쪽은 당연히 불연속이겠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어떤 직각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아니 선생님 이쪽에서도 진짜 연속인가요? 라고 하면 연속 맞다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0에선 정의 자체가 안 되지. 정의된 구간에서 연속인 건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74페이지에 표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표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추가하면, 일반적으로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합성한 fgx나 gfx도 일반적으로는 연속입니다. 근데 제가 저랑 오래 수업하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쓸 때는 100% 성립할 때 쓰나? 그건 아니지.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성립한다는 얘기야. 아주 특별한 경우. 자,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책에 나온 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fx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가장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자, 이런 놈을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적혀있는 예시예요. 뭐 굳이 이거는 메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둘은 둘 다 1에서 연속이 되니 안 되니? 둘 다 1에서 연속이 되죠? 둘 다 1에서 연속입니다. 왜? 얘는 이렇게 되고, 나는 1을 볼 거잖아. 1. 1에서 연속인 거 맞지? 1에서 연속인 거 맞습니다. 얘는 다항함수니까 1에서 연속인 거 맞지? 맞습니다. 근데 fgx
gx도 연속이냐 확인해보면 fgx는 연속이 안 되죠. 왜? gx, x-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x자리에 다 gx 집어넣으면 x-1 그냥 이렇게 구할까? 자, 이건 1 나오는 거 맞죠? 1에서 함수값 fgx의 1에서의 함수값이 되겠고 오늘 한 거니까 뭐 다시 연습. 자, 1에서의 우극하는 이거 어디로 가요? 0인데 0보다 위쪽에서 가니 어디서 가니? 위쪽에서 가는 거 맞죠? 이 부분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왜 다시 합성함수니까 제가 얘를 t라고 뒀어. x가 1에서 우극한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gx의 단독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0이 맞는데 방향성 유의하라고 했죠. 0에 가까워지는데 위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t가 0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럼 다시 작성하면 천천히 쓰면 최종적으로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ft는 0에서의 우극한 1 나오죠. 그럼 1 나오고 얘는 자 이거 t라고 했을 때 1에서의 좌극한이면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럼 gx는 0에 가까워지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죠. 그럼 이걸 식으로 다시 쓰면 ft 함수의 0에서의 좌극한이니까 뭐 나오겠어? -1 나오지. 극한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불연속이지. 자, 제가 말은 길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1에서 두 함수가 모두 연속이지만 합성했을 때 불연속인 경우 제가 보여드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성함수의 연속은 대부분은 성립하니까 그냥 5번까지 성립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합답형에 나오면 틀린 겁니다. 합답형에 나오면 틀린 거고 하지만 계산할 때는 대부분 성립함으로 그냥 성립한다라고 푸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말이 기네.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다. 어우 길어.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진짜 책은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시중 교재를 고른 이유니까 이 기본서는 한번 보고 갖다 버리지 말고 학교 가셔도 나중에 헷갈리면 다시 한 번씩 보시면 돼. 자, 이제 여기서 연속함수라는 단어에서 정리 2가지 배울 거야. 2가지 배울 텐데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입니다. 근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될란가 모르겠네. 매우 중요한 정리는 아니에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만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 그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그 정도 중요도다. 아주 중요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정리는 아주 심플해.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일단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수학에서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존재성에 관한 정리입니다. 최대값이 뭐예요? 최소값이 뭐예요? 구하는 도구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한도 내에서 2차 함수나 산술평균, 기하평균인 거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있다 혹은 없다 이게 끝이라고. 그럼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전제 조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당신들이 어떻게 그리더라도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닫힌 구간이니까 구간의 양끝을 포함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최소값이고 이 구간에서 이게 최대값 아니겠어? 최소값, 최대값은 당연히 함수값이에요. 그죠?
너무나 직관적으로 자명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 그럼. 열린 구간이고 불연속인 함수면 최대 최소가 없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죠. 첫 번째. 이것도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양 끝이 비어있는 이런 증가함수는 최대 최소값이 있니 지금? A초가 B 미만에서 없어요. 이 근방의 어떤 근사값을 최소값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가 되겠고 아니 그럼 양 끝이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얘는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있지.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잖아. 평신 있지. 맞죠? 그 다음에 불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없니? 그것도 아니겠지. 이거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있죠? 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불연속이어도 무조건 있냐? 그건 아니지. 이렇게 그려지면 없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있네? 이렇게 그려지면 없죠? 양쪽 닫힌 구간 하자. 이거 최대값 있어? 없죠. 원래는 얘가 최대값인데 비어있으면 이 근방의 무언가를 최대값으로 할 수 없다니까. 최소값은 있지?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죠? 뭐 이 그래프 개형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이거는 전제 조건은 연속함수의 성질이랑 똑같아.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100% 존재한다는 거고 그죠? 그 외에 1, 2번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라고. 합답형에서 이 문장의 뉘앙스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만 100% 성립이고 1, 2번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대 최소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자, 맞죠? 그걸 길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저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100%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죠. 당신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거나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